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청와대가 제주 감귤 200톤을 북한에 선물로 보냈습니다. 민간 교류 사업 중단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건데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 한켠에 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군인들이 조심스레 상자를 묶고 군 수송기에 옮겨 싣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에 선물로 보내는 제주 감귤로 지난주 서귀포에서 수확한 200톤, 10kg들이 2만 상자입니다. 공군 수송기 4대가 제주공항과 평양 순안공항을 오가며 어제 절반을 보냈고 나머지는 오늘 수송합니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이 선물한 송이버섯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밝혔습니다. 또 귤은 북한 주민들이 평소 맛보기 어렵고 지금이 제철이라 답례품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엄격하게 했고 이번 북한 감귤 보내기를 계기로 해서 그 남북 교류를 포함해서 제주 감귤이 좀 더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는 민간 교류 차원에서 지난 1998년 감귤 100톤을 시작으로 감귤 4만 8천 톤과 당근 1만 8천 톤을 북한에 보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교류가 끊겼습니다. 청와대의 이번 선물로 제주 감귤이 8년 만에 북한에 전달되면서 남북 교류 사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던 감귤 북한 보내기 운동이 본격적으로 재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어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기념대회에서 북한으로 보내진 감귤이 남북 평화와 민간 농업교류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평양에 지어진 양돈장에 제주 어미 흑돼지를 보내겠다며 감귤 보내기와 남북한 교차 관광 등 6가지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최대의 개발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에 대한 자본 검증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국 화융그룹의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임원이 모두 바뀐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라 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 3월 3차 회의를 연 이후 7개월 넘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JCC의 모기업인 중국 화융그룹의 라오샤오민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여파가 가장 큽니다.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자칫 그룹 전체의 돈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자본검증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사업자에 대한 동향과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외 투자 부분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그 투자 기업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임원, 조직 이런 변경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이제 들여다보고. JCC는 화융그룹 전체가 아니라 전 회장 개인의 비리고 중국의 공기업이어서 투자 여력도 충분하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새로 선임된 중국 모기업 대표가 원희룡 지사를 만나 투자 의사를 밝힌 만큼 자본검증 절차가 빨리 재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투자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속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자본검증위원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JCC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자본검증위원회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내년도 제주도의원 의정비 인상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정비는 주민의 소득 수준과 공무원 임금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올해는 5,701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인상됐습니다. 학자금이나 생활비 부담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진 상태로 사회에 나온 청년들은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더욱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젊은이 스스로 청년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은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살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빚 2천만 원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좋을 수 없어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걸 할 때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는 그냥 빚을 좀 잘 갚을 수 있는 일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청년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구 청년들이 가진 평균 부채는 2,603만 원입니다. 빚을 내서 교육비로 가장 많이 썼고 다음으로 생활비나 방을 얻는 데 썼습니다. 대구 청년이 만드는 대한은행은 이렇게 빚 있는 청년들 고민해서 출발합니다. 좀 악성 부채로 빠져들게 되는 1번이 사실은 생활비인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좀 대안적인 금융 안전망, 건강한 대출을 해주자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조합원들이 매달 10,000원 이상 조합비와 출자비를 내면 대출 권리를 받습니다. 대출은 대개 의료비나 생활비지만 여행이나 수강료 등을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연대은행은 무담보, 무신용, 자율이자란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연대은행 협동조합 모임 등에 자주 참여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시작하는 청년을 위한 대한금융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도 선정돼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은 오는 12월 조합원을 모아 내년 1월에 대출 업무를 시작합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비슷한 청년 대한은행이 시행돼 소액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연대은행이 부실한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가을 이맘때 약초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약초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독초인 경우가 있어 잘 모르고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뿌리약초가 본격적으로 수확돼 유통되는 가을. 이맘때면 1,000가지가 넘는 뿌리약초들이 시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수확 시기다 보니까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을에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가격도 싸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가장 많이 찾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모양은 약초처럼 보이지만 성분은 독초인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야생초가 외래식물인 미국 자리공. 줄기와 잎을 떼어내고 뿌리만 보면 생김새가 도라지와 매우 비슷합니다. 뿌리를 잘랐을 때 나이테가 뚜렷한 것이 미국 자리공, 희미한 것이 도라지입니다. 식용인 도라지와 달리 미국 자리공은 독성이 있어 먹으면 중추신경 마비와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독성을 활용해 일부 농가에서는 미국 자리공을 천연 살충제로 사용할 정도입니다. 미국 자리공은 독성이 많이 함유된 약초이기 때문에 드셨을 때 경련이나 복통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이여부피소도 건강식품으로 유통되는 백수호와 모양이 닮아 전문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잎에서 냄새가 나고 뿌리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면 이여부피소라며 식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오늘은 현재 흐리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비는 아침까지 온 후 차차 그치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안개나 방무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조천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주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한림 12도, 고산과 대정은 14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내외로 전망되고요. 남원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은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산지에도 현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윗세오름 7도, 성판악 8도 보이고 있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목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산모의 동의 없이 신생아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39살 김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 사진관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신생아 사진을 촬영한 뒤 산모가 동의하지 않는데도 사진과 실명, 배우자의 얼굴 등을 산부인과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불형 교통카드로 버스에서 택시로 환승하면 요금이 할인됩니다. 제주도는 카드, 택시업체와 환승 할인 행복택시 협약을 맺고 기존 선불형 교통카드에만 적용하던 택시 요금 환승 할인을 오늘부터 후불형 교통카드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한 뒤 40분 이내에 택시로 갈아타면 요금 8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신고된 번호판 불법 행위는 104건으로 3년 전 14건에서 지난해 92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힘들게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고 박준홍 선수가 골프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대한골프협회는 충남 태안에서 열린 골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제주고 2학년 박준홍이 6라운드 합계 2분파 432타로 남자부 1위를 차지해 내년 1년 동안 태극마크를 단다고 밝혔습니다. 박준홍은 지난 7월 열린 제주 MBC JDC배 전도 주니어 골프 대회에서 고등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에서 2개 마을이 으뜸 농촌 체험 마을로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557개 농촌 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과 음식, 숙박 등 4개 부문을 심사한 결과 한경면 낙천리와 남원읍 신흥 1리 등 44개 마을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아 으뜸촌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귀포 제주 허브동산과 강원도 정강원 2곳이 최우수 관광농원으로 뽑혀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학교 주변 식품 판매업소 9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유흥 접객 행위를 하고 휴게 음식점에서 술을 파는 등 위생관리 불량 4건, 주류 판매 등의 업종 위반 2건 등입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된 요양비가 1억 5,5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산소치료 서비스가 4천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70% 급증했고 인공호흡기 대여와 복막투석 지원비 등이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